네, 전 세계 미스터리한 사건 사고를 소개하는 신지우입니다. 1989년 영국에서 어떤 사건을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경찰이 있었어요. 아무리 수사를 해도 단서가 전혀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우연히 범인을 봤다는 목격자를 만나게 돼요. 다행히 목격자는 범인의 얼굴과 머리, 옷차림을 자세히 기억하고 있어서 쉽게 몽타주를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몽타주가 아직도 남아있는데요. 이겁니다. 32년 전이니까 이 정도면 정확했겠죠, 그 당시에는. 몽타주 상으로만 볼 때 범인은 손질되지 않은 지저분한 머리에 볼은 패일 정도로 마른 체형이었다 그래요. 수염은 깎지 않았고 반팔에 짧은 반바지 차림이었다고 하는데, 상상해보면 듣기만 해도 평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경찰은 드디어 몽타주가 나왔으니 사건을 금방 해결할 수 있겠다고 확신했지만 결국 범인은 잡히지 않았고요. 미제 사건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건은 이대로 잊혀졌고 20년이 지납니다. 2010년 이 사건에 새로운 단서가 발견되거든요. 재수사가 시작됐는데 이게 10년 전 일이에요, 벌써. 지금은 종결됐죠. 그럼 재수사의 결과는 어떻게 끝났을까요? 계속 미제로 남겨졌는지 아니면 범인을 찾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기가 영국 펜브루셔의 리틀 헤븐이라는 곳입니다. 이름이 그렇게 붙을만 하죠. 여기 경치가 좋아서 계절에 상관없이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다고 하는데, 특히 여기를 많이 오는 이유가 경치도 좋아서지만 영국에서 가장 범죄율이 낮다 그래요. 우리나라는 범죄에 거의 노출되지 않고 전국을 다닐 수 있죠. 하지만 해외는 어딜 가든지 약간의 범죄 가능성은 신경 쓰게 됩니다. 여기는 범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범인들은 그래서 이런 점을 노리기도 합니다. 안전하고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면 범인이 볼 때는 그만큼 안심하고 있는 목표물도 많아지게 되는 거죠. 1989년 6월 리틀 헤븐의 경찰서로 실종 신고가 걸려왔어요. 자기를 토마스 딕슨이라고 밝히면서 상황을 설명하는데, 부모님이 며칠 전 여기 리틀 헤븐으로 여행을 가서 소식이 끊겼다는 겁니다. 경찰이 바로 수색견을 데리고 해안가를 돌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신 둘을 발견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피터 딕슨과 그앤다 딕슨 부부입니다. 신고자였던 토마스 딕슨의 부모예요. 경찰이 이 부부의 주변 인물들을 조사해봤어요. 그랬더니 평소에 친절한 사람들이라 누군가한테 원한을 살 만한 일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행지에서 사고를 당했으니까 금전이나 어떤 다른 목적에 의해 범인이 접근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시신 조사해보니까 부부가 여행 마지막 날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발견 당시 부부가 양손이 뒤로 묶여서 바닥에 엎드린 상태였고, 남편은 뒤통수에 총을 3발이나 맞았어요. 총알을 보니까 사냥용 엽총 같았습니다. 마치 처형을 한 듯한 느낌이 들죠. 총을 쏜다면 굳이 이렇게 사람들을 결박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마 범인 입장에서는 피해자들을 제압해야 될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그 상황을 만들어 놓은 뒤 피해자들에게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결박을 선택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범인과 피해자들이 한동안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 가능성은 피해자들이 사망하면서 확인해줬습니다. 소지품이 사라져 있었고요. 아내인 그웬다는 옷이 벗겨진 데다 저항은이 많았어요. 성폭행 당한 뒤 총을 맞은 겁니다. 경찰은 이런 부검 결과로 범인은 피터에게 총을 쏜 뒤 그웬다에게 성폭행을 시도하다 반항이 너무 심하니까 같이 총을 쏜 것으로 보인다는 발표를 했거든요. 이 정도면 단순 강도 살해로 보긴 힘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리틀 헤븐이라는 곳이 범죄율이 너무 낮다 보니까 경찰들이 이런 강력 사건을 거의 접해보지 못한 겁니다. 심각한 사건을 수사해야 되는데 경찰은 경험이 없어요. 오히려 현장을 보고 수사 의지가 사라질 만큼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소식이
리틀 헤븐 도시에 알려지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은 보도를 보는 순간 4년 전에 어떤 미제 사건 하나가 생각났다 그래요. 그럼 4년 전엔 무슨 일이 있었느냐? 1985년 12월 23일이었습니다. 리틀 헤븐 근처의 농장에서 큰 화재가 발생한 거예요. 주민들이 빨리 발견해서 신고도 금방 됐고 불이 더 번지기 전에 다 끌 수는 있었지만 처음 이 불이 난 집에 사는 헬렌과 리처드 토머스 부부는 탈출하지 못한 거죠. 사람들은 부부가 질식사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안에 들어가서 조사해 보니까 이게 단순 화재가 아니었던 겁니다. 불을 끄고 방안을 조사하는데 시신 상태가 이상해요. 아내인 헬렌은 2층 방 안에서 두 손이 묶인 채 무릎을 꿇은 상태였고 남편인 리처드는 거실에서 카펫에 말린 채 발견됐는데 문제는 둘 다 사냥용 엽총을 머리에 맞았다는 겁니다. 자, 사건 순서 상상해 보자면 집안에 몰래 들어온 범인이 혼자 있는 헬렌을 제압해서 양손을 결박하고 뒤통수에 총을 쐈을 거예요. 그리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계속 집에 남아 있다가 나중에 리처드가 돌아오자 거실에서 총을 쏘고 카펫으로 말아둔 뒤 그 위에 불을 지르고 도망쳤을 이런 가능성이 좀 생각되죠. 하지만 미제로 남은 이유는 집안에 지문이나 발자국이 전혀 없었어요. 경찰이 오랫동안 수사해봤지만 결국 찾지 못하면서 이게 리틀 헤븐 최초의 미제 사건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4년 뒤에 같은 지역에서 엽총 사건이 또 벌어졌다는 거죠. 4년 간격이지만 공통점이 많았어요. 범인이 부부를 노렸고 흉기가 사냥용 엽총이었다는 점과 사건이 새벽 시간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기는 작은 지역이라서 살인사건 이야기는 금방 퍼지거든요. 사람들은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요.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되는 거죠. 범인이 우리 주변에 있을지 모르니까. 대화도 하지 않고 마을이 삭막해진 겁니다. 사람들이 여행을 와도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관광객이 줄기 시작했고 관광 수입도 줄겠죠. 형편이 어려워진 겁니다. 범인 하나가 마을 경제를 박살낸 거예요. 경기 침체도 문제지만 경찰은 빨리 범인을 잡아야 했는데 어떻게 찾을 수 있겠냐는 거죠. 시작에서 몽타주 이야기를 했어요. 경찰이 어떻게 이 제보자를 만날 수 있었냐면 사건을 수사하면서 딕슨 부부가 1989년이죠. 여행 왔다가 살해된 다음날 아침에 은행 현금 지급기에서 피해자 카드로 돈이 인출된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의 모든 은행을 다 조사해봐요. 그 시간대에 돈을 뽑은 범인을 본 사람이 있는지 찾아본 거죠. 결국 목격자가 있던 겁니다. 다행히 이 사람이 범인을 자세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몽타주가 제작됐던 건데 범인은 지저분하고 긴 머리, 정딩 안 된 수염, 그리고 키는 크지만 마른 체격을 가진 백인 남성입니다. 진술한 대로 반팔 티셔츠와 짧은 반바지 차림, 그리고 현금이 든 가방을 들고 자전거로 사라졌다는 거예요. 하지만 목격자는 한 명밖에 없는 데다가 아무리 자세한 기억이라고 주장해도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왜곡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몽타주 한 장만 가지고 범인을 찾기는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1989년은 과학수사가 있을 때도 아니라서 리틀 헤븐과 다른 지역의 용의자 6,000명 이상을 일일이 대조해보는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했는데도 범인을 찾는 데 실패하면서 결국 리틀 헤븐의 엽총살인마는 결국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서 이 사건은 다시 재조사가 시작되는데요. 2006년에 미제 사건 전담반이 생긴 겁니다. 스티브 윌킨스 팀장이 이 사건을 맡았어요. 윌킨스는 범행 도구가 엽총이라는 게 중요해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년간 리틀 헤븐을 포함한 주변 지역에서 엽총으로 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는 살인사건 용의자들을 모두 조사해봤어요. 그랬더니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은 1989년 리틀 헤븐이 있는 펜브룩셔주에서 30건의 강도와 강간 혐의로 16년형을 받은 존 윌리엄 쿠퍼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의 범행 도구가 엽총이었거든요.
윌킨스는 쿠퍼가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행방을 뒤쫓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1989년 5월에 그 당시 유명했던 불스 아이라는 TV 프로에 출연한 적이 있던 거예요. 윌킨스는 방송국에 연락했죠. 쿠퍼가 출연했던 그날 방송 테이프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방송을 볼수록 자기가 쿠퍼를 언젠가 한번 만나봤던 것 같은 기분이 계속 들었다고 그래요. 자기가 아는 누군가와 닮아 보이기도 했는데 당장은 범인을 찾는 게 급하니까 이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계속 방송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다 쿠퍼의 옆모습이 화면에 나오는 순간 그 기억이 난 거예요. 윌킨스는 화면을 정지하고 자료실을 뛰어가서 그림 한 장을 찾아오는데 17년 전 이 사건을 담당한 형사가 그려둔 몽타주였습니다. 이 몽타주를 처음 봤을 때 그렇게 정확해 보일 거란 생각은 별로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비교해보니까 너무 똑같은 거죠. 윌킨스는 쿠퍼가 20년 전에 일어난 살인사건의 범인이라 생각했고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서 결정적인 단서도 찾게 됩니다. 방송에서 사회자가 쿠퍼에게 취미를 물어봤더니 이 사람은 자기가 스쿠버 다이빙을 좋아해서 특히 리틀 헤븐의 해안가를 자주 찾는다고 대답한 거예요. 1989년에 딕슨 부부가 살해당한 그 해안가였습니다. 방송에서 말한 대로라면 쿠퍼는 이 TV에 출연하고 한 달 뒤 리틀 헤븐을 가서 딕슨 부부를 살해했던 것 같아요. 윌킨스는 쿠퍼가 범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쿠퍼의 신상을 확인해 보니까 강도 혐의로 이미 검거된 적이 있었거든요. 검거 당시 경찰서에서 취조를 받던 영상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담당 형사 질문에 아무 말을 안 하다가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이 나오니까 바로 그렇다라는 대답만 하는 거예요. 보통의 범죄자는 경찰 질문에 변명을 하거나 거짓말도 섞어서 이야기할 텐데 쿠퍼가 전혀 그러지 않은 거죠. 변호사 선임해서 무혐의나 무죄 판결을 받고 싶을 텐데 뭐 그런 기록도 없어요. 윌킨스는 이런 게 마치 자기가 강도 혐의를 인정하고 빨리 감옥에 들어가서 리틀 헤븐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의 혐의를 좀 피해보려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자료실에 보관돼 있던 쿠퍼의 압수 물품들을 꺼내왔습니다. 여기서 피해자의 DNA가 나온다면 혐의가 입증될 거예요. 이미 기간이 많이 지나서 유전자 감식이 어려운 상태긴 했지만 결국 여러 번의 시도 끝에 압수한 물건에서 피해자들의 DNA를 발견하는데 성공했죠. 쿠퍼가 사용한 엽총과 입었던 반바지에선 1989년에 사망한 피터와 그 웬다 부부의 DNA가 나왔고요. 장갑에서는 1985년에 사망한 리처드 토마스의 DNA가 나온 겁니다. 2010년이 돼서야 혐의가 입증되자 윌킨스는 쿠퍼를 불러 증거물들을 보여줬고요. 범행을 추궁했는데 쿠퍼가 오히려 신경질을 내면서 자기는 결백하다고 우기는 겁니다. 하지만 살인을 저지르던 1985년과 1989년과는 좀 상황이 다른 거예요. 과학수사는 상상 이상으로 발전했고 쿠퍼가 가지고 있던 물건들은 20년 전의 범행 사실을 정확히 입증하고 있었죠. 더 이상 발뺌하지 못했고요. 이렇게 검거가 됐습니다. 재판이 1년 만에 열렸거든요. 2011년 2건의 살인과 강간, 5건의 강도 혐의를 모두 인정받아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받는데 영국은 사형제 폐지 국가입니다. 이게 최고형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감옥에 있습니다. 사건 당시 목격자가 자세하게 범인을 기억했고 담당 형사가 몽타주를 남겨뒀기 때문에 현대에 와서 과거의 증거품을 가지고 정확해진 수사 기법을 통해 범인을 검거한 사건이었죠. 드라마 시그널과 좀 비슷한 소재로도 좀 드라마를 만들 수 있는 내용이에요. 과거의 형사가 남겨둔 증거를 현대 형사가 감식해서 해결한 이야기인데 사실 1989년에 경찰은요 살인 전과가 있는 용의자들만 수사하느라 강도 혐의로 체포된 적이 있는 쿠퍼를 찾지 못했던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강도 혐의로 취조할 당시 쿠퍼에게는 살인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하나도 없었어요. 거기에 보통은 범행 도구를 없애려고 하지만 쿠퍼는 자기가 사용한 물건들을 다 집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행동으로 강도 혐의만 받고 살인 용의자에서 벗어났던 거예요. 만약 어딘가에 버렸고 발견된다면 왜 이런 걸 버렸는지 설명해야 되는 순간이 생길지도 몰라요. 하지만 강도를 빨리 인정하고 감옥에 들어가 버리면 굳이 증거를 없앨 필요는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도 그 당시 수사 자료가 검거에 도움이 됐던 건 사실입니다. 경찰이 빠르게 피해자 찾아냈고 사라진 카드에서 현금이 인출됐다는 사실을 알아내지 못했다면 목격자를 만나지 못했고 몽타주는 남겨지지 않았을 거예요. 범인을 그때 바로 검거하는 건 실패했었지만 시간이 지나서 수사 기법이 발달했고 미제 사건 전담반이 여기에 매달리지 않았다면 계속 미제로 남아있을 사건이죠.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사건은 과거의 형사가 남겨준 몽타주로 현대의 형사가 사건을 해결한 리틀 헤븐의 엽총살인마 존 윌리엄 쿠퍼 살인사건 파일이었습니다.